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 중사 사망 사건의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죠. 이번엔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사망할 때까지 이 면담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신고하고 엿새 만에 바로 선임은 됐었는데 개인적인 사정 등을 위해서 문자나 전화 말고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문제를 삼는 건 단순하게 일을 게을리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혹시 극단적 선택을 좀 암시하는 그런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줬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유족들 입장입니다. 원래가 그런가요? 그 군대 내에서 발생했을 때 이 국선 변호사는 군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라기보다는 변호인 역할을 피해자 변호인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 본인이 이 피해를 입은 것이 어떤 법적인 사항이 해당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조력해주고 조사하는 데 같이 참고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현재로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군 내에 있더라도 일반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대 뭐 변호인이라든가 이 군 법무관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관행상 그 같은 부대 내에 그냥 군 법무관 3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가장 기수가 낮은 군법무관들이 이 피해자 국선 변호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꼭 검찰하고 척을 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냥 선배들이 하는 일을 돕는 거지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 이거를 상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그 부실 수사 의혹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를 해서 군 경찰에 조사를 해서 넘겼는데 가해자 면담 조사도 또 게을르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에서도 한 닷새 뒤에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냥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구속도 안 하고 한 50일 넘게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휴대전화도 나중에 이거를 제공을 받게 되면 증거는 다 증거대로 없어졌던 그런 상황일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어찌 보면 제대로 흐지부지 처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KBS가 그 이중사 남편이 쓴 진술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부대 상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중사를 회유하고 압박했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중사는 분하고 악에 바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군 성폭력 대책 매뉴얼 지침대로 움직이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었다. 네, 이 뭐냐면 내용인 거죠? 마지막에 그 지금 이준사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상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해자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에 절대 그거라도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게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건 그냥 시작 지점에 해당 원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대가 관계처럼 자, 안 만나도록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해놓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 사건 수사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조차도 이게 마치 자신이 입을 다물어야 이런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군대 자체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군 문화도 문화고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는 이 군 사법기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군 법무관실이었지만 군 경찰, 군 검찰, 군 법원까지 그냥 부대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대 지휘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걸 따지기 이전에 뭐 군사 법원마저도 사실은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부대 지휘관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문화도 바꿔야 되지만 사법적인 시스템이 결코 내부에서 견제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법을 바꿔서 항소에 넘어가면 군에 맡기지 않고 이제 민간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뒤늦은 조치입니다만 국방부가 합동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혹시나 이런 우려가 드는데 이전처럼 막 대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별
어떤 수사 결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그런 있어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건 최초로 외부에서 수사위원회가 참가를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역시 뭐 군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군이라는 특수조직상의 한계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모든 걸 다 내부에서 그 안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군 검찰의 문제를 국방부 차원에서 검찰단에서 그것도 어쨌든 외부에서 보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부 민간인들이 포함된 법률 전문가나 학자들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이 함께 한다는 부분에 조금 뭐 기대를 좀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참여한다고 또 모양새는 해놓고 그 비중이 또 작아지고 토론 과정에서 많이 배제된다면 또 모양새만 갖추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민간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